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ICT 기반 사회현안 해결 방안 연구 심포지움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연구원과 그리고 통신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의 목차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왜 필요한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일반론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개념, 유형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세 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특징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겠느냐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어떠한 과제를 가지느냐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첫째,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확립 필요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과거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 금융, 교육,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한 과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다양한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러한 범용 인공지능 경우에도 그 완성 단계가 아주 먼 미래는 아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는 그런 복잡성,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 이해관계자가 미래 사회에 대한 불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최재식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2018년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망 사고까지 일으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연구원과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를 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반자율주행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운전이 매우 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러한 지속 가능성이란 것은 바로 기술 개발의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부작용이 계속 발생한다. 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 발전의 동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 신뢰, 실증 근거 없이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저항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과잉 규제로 접어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도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부작용, 그런 리스크들은 최소화하면서 물론 이제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 친화적인 환경 조성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리 방식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이 매우 많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사업자 이용자 비롯한 인공지능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한 권리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자, 약간 일반론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지금 순간에도 거버넌스가 명확하게 뭐라고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용어도 아니고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법률도 찾아봤더니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나 부령 단계에서 총 6개의 시행령 시행규칙 단위에서 주로 이제 직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용어를 쓰고 있긴 했었습니다. 자, 거버넌스란 용어는 이제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큰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개념 매우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가 의미하는 게 조직인지 행정 절차인지 관리 기법인지 정책 기조인지 굉장히 불분명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거버넌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자, 특정 국가에서 계층제 거버넌스, 시장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사회적 조정 기제를 자, 교차하여 최적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시민사회 중심의 자율적 복합적 조직 구성 그리고 권한 책임을 공유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자,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 메커니즘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자, 오늘 이 연구에서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장, 시민 사회가 자발적 참여, 자율성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자, 상호자원과 협력을 이루어내는 조정 양식 정도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거버넌스의 유형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입니다. 자, 전통적 의미로는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 부회장 등 자, 그런 독임제 행정기관 주도의 권한 행사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도 자, 전문성, 민주성 그리고 참여 보장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 행정기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일정 정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펴볼 자, 민간 협력형 거버넌스와 그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간 협력형 거버넌스 말 의미 그대로는 이제 국민과 그리고 정부나 이런 국가가 협력을 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의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정 행정의 촉진을 목표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 위원이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자, 일반적으로 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수기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형식적 참여만을 자, 보장하는 그런 양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좀 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해 보자. 그래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등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 자,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에서 공익 목적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가 자, 이러한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주도, 전문가 주도, 시민사회 주도형 거버넌스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주도형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학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인공지능학회라든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등이
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도형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 기구라든지 이제 기업들이 자, 뭐 일종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뭐 한국 인공지능 협회, 또한 지능정보산업협회 등의 거버넌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는 이제 뭐 법적 근거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하고, 또한 자율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기구 주도형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자, 그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최근에도 유네스코나 OECD 등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권고를 하거나 그런 권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특징과 현황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인공지능은 자, 하나의 단일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와 결합되어서 자,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그 시스템이 영역별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 또는 뭐 법용 기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계속 드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자동차라는 그런 기계에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된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이 가치사슬을 한번 쪼개서 살펴보면, 첫째, 뭐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그리고 이런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자, 세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적용시키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용자가 이제 최종 소비하는 단계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그런 기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이런 가치 사슬 전체를 이제 포괄하면서 각 단계별로 직면한 쟁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 단계마다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그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뭐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연구 개발의 그런 생태계 개선, 규제 개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기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윤리 문제, 윤리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데이터 수집 부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해야 되고, 그런 풍부한 데이터가 또한 무결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수집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서비스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각 산업 단계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최종 소비 관련해서도 자, 뭐 이용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용자 보호에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은 자, 당연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계속 설명한 것처럼 자, 가치사슬별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 가지 가치사슬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들도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적용 부분을 보게 되면 개별 산업 관련법에 있어서 각 소관부처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산자부라든지 뭐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등등해서 수많은 그런 부처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사슬별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자, 아까 설명했듯이 기반 기술 또는 법용 기술이기 때문에 자,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그런 양상의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버넌스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수의 부처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복 규제, 중첩적 정책이 나타나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 경제상 낭비 그리고 정책 추진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상 금융 거래 탐지가 되거나 그런 통지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 결제 인증 시스템의 안전성, 이런 통제 권한 일부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데이터의 수집 활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 수집 활용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죠. 또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이렇게 중첩되는 거버넌스를 조화를 좀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복잡한 그런 가치 사슬을 가지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일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심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결과를 추진 실적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인공지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2019년 11월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 중심의 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서 이런 전략 추진하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다양한 관계부처의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곧 민간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내년 8월이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리고 근거한 자문위원회가 한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를 가지는 위원회로 전환하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인공지능을 직접 명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안이 7개,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2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최소 1개 이상의 그런 행정기관 소속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물론 민간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법률안은 아까 살펴본 가치 사슬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 기반 조성 단계 그 규율과 관련이 되지만, 뒷부분을 살펴보면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규율을 의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산업발전 촉진 기본법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본법안에 각각 이제 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데이터라든지 고용복지, 대국민 인식, 국민 공감대 형성 등과 관련된 사항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이제 법률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단순하게 이제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 그런 지원 외에도 다양한 그런 가치 사슬에 일정 정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국외 인공지능 거버넌스 현황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미국, 그리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핵심적으로 공통된 상황을 설명드리면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독립성, 첫째 독립성, 둘째 전문성, 그리고 참여.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가치사슬별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범부처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로 제가 나눴습니다. 가치사슬별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그 각 단계별로 복수의 부처 등이 그런 행정기관의 권한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각 가치사슬별 거버넌스,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요소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현재에도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법,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시범 운영 지구 내에서 지구의 지정 해제, 규제 특례 등에 관련해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민간 위원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범부처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가치사슬별 거버넌스가 효율적,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정부 부처 등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협력을 바탕으로 가치사슬별 거버넌스의 정책 수립, 추진, 여기에 대해서 심의, 조정, 권고 등을 하는 자문위원회 형태의 거버넌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본 원리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채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인공지능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 작년 2020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3대 기본 원칙, 그리고 이 기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10대 요건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둘째로는 자율 규제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신기술 발전 저해하지 않도록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혹시 사후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자율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책임 보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보험 가입이 강제될 수 없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 전보할 수 있는 보상 기금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자, 기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종적으로는 아까 설명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총괄적인 그런 원리로 작동하고, 자, 횡적으로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치사슬별로 설명을 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범부처 차원에 있어서는 자,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정책 위반자 등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산업, 사업자, 종사자 비롯한 사회적 영향을 받는 그런 이해 관계자까지도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는 그 운영 체계가 정부 주도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 예로서 예전에는 이제 노사정 위원회라고 했었는데,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인데, 자,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민간위원이 단독 위원장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민간위원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능 부분입니다. 첫째, 정책 지원 기능입니다. 자, 둘째로서는 분쟁 조정 그리고 갈등 조정 기능입니다.
자, 인공지능 뭐 제품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 입었다 그러면 기업과의 그런 분쟁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 간의 갈등 요소를 중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기능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의 기능,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뭐 개발 제공과 관련해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과제. 자, 기술 발전, 뭐 신뢰도 정도에 따라서 정책적인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제 현재 시점 아니면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상용화되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을 범위로 삼아서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 또는 사회적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책 수요에 따른 그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술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왔느냐, 그리고 신뢰도 또는 부작용이 어떠한 단계에 있느냐,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거버넌스도 이러한 원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